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35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971명으로 여전히 1,000명에 육박하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수도권이 87.1%, 전국은 81.9%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일상 회복 이전 수준으로 다시 강화된 방역 규칙이 오늘 밤 자정부터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수와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포함되는데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 두기 방안도 시행됩니다. 거리 두기 강화에 다시 들어가면서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해당 업계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럽에서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한 영국에서 최근 오미크론 변이 급속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었습니다.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고 필수 불가결한 입국자는 48시간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주 최악의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한 미국에서 이후에도 돌풍이 계속돼 5명이 더 숨지는 등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달리던 대형 트럭이 전복되고 전봇대와 나무가 쓰러져 인명피해와 함께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신규 환자가 사흘 연속 7,0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435명으로 전날보다 187명 줄었고 국내 발생은 7,400명,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18명 줄었지만 971명으로 나흘 연속 9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73명 숨졌고 누적 사망자는 4,591명이 숨졌습니다. 수도권에서만 5,549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5%로 부산과 충남, 경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3명 추가돼 누적 151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져 87.1%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9.5%, 경기는 84.3%, 인천은 89.4%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이 39개, 경기 60개, 인천은 9개 등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108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9%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며 의료 역량 한계 도달 우려를 자아내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에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또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한현희 기자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적 모임 인원은 전국 공통으로 4명입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은 백신 접종자끼리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미접종자 1명까지 동행을 허용했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차이를 뒀습니다.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이나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학원 등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입시학원은 지금까지처럼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종교시설도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문체부 등 소관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허용 인원도 감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18일 토요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정부는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해 향후 조치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자 식당, 카페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타를 안길 거라며 집단 행동에 들어갈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진 환자 급증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들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급격한 감염 확산 추세를 꺾으려면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다수였지만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은 사실은 코로나와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확진자 추이보다는 중환자를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역 조치는 어느 정도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발의 오줌 누기식 방역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워하는 친구들은 이제 만나지 말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 중에 한 명이 미접종자인데 이제 차별을 좀 당하는 것 같다. 노래방도 못 가고 PC방도 막으니까 이제. 반면 직격탄을 맞게 된 식당과 카페 업주 등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격앙된 모습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연말을 계기로 매출 회복을 기대했는데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2번 한 것 같아요. 그간 지어온 빚과 힘들었던 고통들을 조금이라도 좀 분담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려는 찰나에 배달을 해도 그 보상안보다는 못할 것 같아서 잘 배달을 안 하고 그냥 문 닫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간이라고 했지만 방역당국에서 말이 2주지 그 지켜진 게 있습니까? 1년 반 넘게 집합 금지 대상이었다가 일상회복으로 겨우 영업을 재개한 유흥주점들도 이번 영업 제한 조치는 사실상 사망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흥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7시에서 8시 사이에 오픈을 하는데 9시까지라고 하면 거의 이제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방역 책임을 또 자신들에게 전가했다면서 손실을 완전히 보상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뭐 손실보상금을 준다 그러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은 다음 주쯤 100% 손실 보상을 관철하기 위한 집단 휴업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대정부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개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에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규모나 방역 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은 영업금지나 제한으로 이미 보상을 받은 90만 곳에 더해서 여행과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서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당과 PC방 등 115만 곳에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와 체온 측정기 등 최대 10만 원의 현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인원과 시설 제한 업종 12만 곳을 추가로 보상하고 보상 하한액도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결정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분 한 분도 모두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가 달리 눈부시게 변모하는 소프트웨어 시대에 국내 유일의 과학방송 YTN 사이언스가 또다시 과학기술 전문 방송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보다 풍성한 재미와 지식을 안겨줌으로써 과학 채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대표 과학 플랫폼으로서의 변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부터 핵융합 분야 신기록을 세운 한국형 인공태양까지 굵직한 과학계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룬 YTN 사이언스 다큐멘터리입니다. 재미를 통해 과학의 세계로 인도하는 예능 프로그램들과 전 세계 과학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하는 생방송 뉴스로 YTN 사이언스는 지난 15년 동안 과학방송의 새 지평을 끝없이 넓혀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팬데믹의 현상과 기전, 예방책 정보와 지식을 발빠르게 전달한 과학 콘텐츠들은 지치고 외로운 실내 생활에 듬직한 동반자의 소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하여튼 과학기술에 대해서 국민 이해 증진, 또 사회와의 소통에 상당한 선도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좀 도약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YTN 사이언스는 국내외 시청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학문화 확산에 나섭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제6차 과학기술 전문방송 위탁운영 협약을 맺고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전문방송으로서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전문성 있는 과학 콘텐츠는 물론 쉽고 재미있는 과학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을 세계적인 과학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에 콘텐츠를 적극 공급하고 대학 등 외부 기관과도 협력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콘텐츠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과학기술인 인명사전 등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데이터를 구축해 과학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으로의 큰 도약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호남 일부와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해상에 만들어진 눈구름 영향으로 전남 담양과 장성, 전북 순창과 정읍,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 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동안 호남 지방에는 최고 15cm, 제주 산관과 충남 서해안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영하권 강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2주 새 40% 늘어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연기하고 대학들은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시에 이어 뉴욕주가 지난 13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안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봉쇄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Just that I really think that people should wear them because otherwise, how are we going to get rid of this COVID?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전체로는 겨울철 확산과 맞물려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환자가 12만 명을 넘었으며 이는 2주 전과 비교해 40% 치솟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염자 증가에 따라 입원 환자도 늘어 한 달 전과 비교해 40% 증가한 6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 델타 변이가 대부분이지만 오미크론이 감염 곡선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Being Omicron, very soon it's going to be the dominant variant. We've seen that in South Africa, we're seeing it in the UK, and I'm absolutely certain that's what we're going to be seeing here relatively soon. 사람들이 몰리는 곳들은 비상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기업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연기했습니다. 특히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에서는 공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학생들에게 가능한 캠퍼스를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코넬 등 주로 동북부 명문대들이 이 같은 권고를 밝혔는데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예방접종 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간 16일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대신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투표 결과 15명의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CDC는 얀센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자 예방접종 자문위원회에 얀센 백신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CDC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얀센 백신을 접종한 후 최소 9명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 번 접종으로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18세 이상에게 접종이 허가돼 있습니다. 또 얀센,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으로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600만 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비롯한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연구진이 코로나19에 대한 보편적인 백신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 연구소의 소장이자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과 데이비드 모렌스, 제프리 토벤버거 박사는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 기고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위해서 2세대 백신 연구 개발이 전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NBC 방송이 현지 시간 1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현재 백신으로는 새로운 변이 출현을 막는데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속에 새 변이가 계속 출현할 수 있기에 이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근본적인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차 접종 완료율이 80%가 넘는 영국에서 오미크론이 폭발적으로 퍼져 크리스마스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프랑스는 영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보도에 호준석 기자입니다. 영국행 유로스타 열차가 오가는 프랑스 파리의 기차역에서 영국인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프랑스가 영국에서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하고 필수 불가결한 입국자는 48시간 격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I think it's crazy. I mean, it's crazy. It's already spread in France. It's the same in the UK when they banned from South Africa. 그러나 영국 런던의 오미크론 비중은 51%로 이미 델타를 넘어 지배종이 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자 1명이 3명에서 5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겨 전파력이 델타의 3배 이상이라는 영국 보건안전청의 추정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확진자는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인구 6,800만인 영국에서 지난 15일 신규 확진자가 7만 8천 명, 16일에는 8만 8천으로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44%인 부스터샷 접종률을 연말까지 100%로 만들겠다며 총력전입니다. And the sensible thing to do is to get boosted
now and exercise caution. That's what we're saying.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왕실 전통인 성탄절 오찬까지 취소하며 방역에 힘을 실었지만 영국 정부 최고 의학 보좌관 크리스 휘티 교수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입원 환자가 크게 늘 것이라며 암울한 크리스마스를 전망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3가지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을 서로 교차 접종하는 것을 허용하는 잠정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WHO는 현지 시각 16일 내놓은 잠정 권고안에서 바이러스 매개 방식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mRNA 방식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 불활성화 방식인 시노팜 백신 간 교차 접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잠정 권고는 WHO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 전략 자문 그룹이 앞서 내놓은 의견에 따른 겁니다. WHO는 그러나 백신 교차 접종 시에는 백신 공급 상황과 접근성, 사용되는 백신의 이익,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더 많은 데이터가 확보되면 이 잠정 권고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덴마크가 미국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를 고령자 등 중증 위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지난달 영국에서 첫 사용 승인을 받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가 승인을 권고한 상태이며 유럽연합회원국 중에는 덴마크가 처음입니다. 또 영국은 10,000명을 대상으로 이 치료제가 50세 이상이나 기저질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MSD는 지난달 이 약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최악의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미국에서 토네이도와 돌풍이 계속돼 5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와 캔자스, 아이오와주 등에서 허리케인급 돌풍이 불어 65세 남성이 나무에 깔려 숨지고 자동차 충돌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봇대가 무너지고 전선이 끊겨 40만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고속도로와 주립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는 역대 최다인 55개의 강력한 돌풍이 관측됐고 19개의 토네이도가 관측됐습니다. 스페이스 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화성에 5년 안에 사람을 보내고 이후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는 등 대규모 화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5년 안에 화성에 못 가면 놀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의 태양광으로 유지되는 수경 농장을 갖춘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어서 인류가 영구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성에 자급자족 도시를 건설하고 동물과 지구의 생명체를 이주시키는 것이 매우 거대한 차기 사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 프로젝트는 신나는 일이며 이를 통해 돈을 벌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바람은 차갑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온도만은 따뜻한 주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